해석합니다. 오늘 6월 15일이고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장은 종가상 최고치를 갔어요. 3258포인트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 0.2% 정도 오르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좀 그렇죠.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종가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뭐 계좌는 여전히 좀 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좀 많이들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주도해서 가는 업종이 아직도 있는 건 아니죠. 굳이 이제 뭐 찾자면 이제 카카오,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좀 즐기시고 가실 수 있을 텐데 카카오를 제외하고서는 뭐 여전히 뭐 강한 시세 흐름은 주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여전히 좀 느끼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뭐 FOMC라든지 뭐 금리 인상권, 뭐 테이퍼링에 대한 건 이런 거에 눈치를 계속 좀 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죠. 돈은 너무 넘쳐난다. 시중에 자금이 좀 넘쳐나고 오히려 연준 쪽으로 돈이 역으로 이게 들어가는 RRP라고 말씀드렸죠. 영래포 시장에서 돈이 엄청나게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굴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작년처럼 뭐 시장의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올라가도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메이저들과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비싼데 내가 꼭지에서 사면 어떡하지? 이게 테이퍼링이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에요. 16, 17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FOMC 회의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 얼마 전에 CPI 나왔었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함께 좀 말씀드리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정이 이렇게 있어요. FOMC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진행이 되고 7월에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7월은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인터뷰가 뭐 있고 막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7월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월이 중요하죠. 6월이 중요하고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뭐 사람들이 이제 8월에 뭐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9월에도 FOMC 회의가 있고요. 이렇게 매월마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점에서 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5%가 나왔어요. 13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죠. 그런데 나스닥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이제 4월 지표에서는 이게 한 달씩 늦게 하는 거죠. 이제 4월 거를 5월에 발표를 하는 거고 5월 지표를 이제 6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4월 때 올라갔던 게 중고차, 렌트카, 숙박, 항공 요런 쪽의 상승률이 높았죠. 그런데 이번 5월 거도 까보니까 중고차, 여전히 뭐 렌트카, 숙박, 항공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던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언론에서 이건 일시적이다.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수요다. 라고 이제 레포트도 나오고 뉴스 기사도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파다합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악재가 아니구나. 실제로 9시 반에 이게 발표가 됐을 때 많은 트레이더들이 던졌어요. 그래서 분봉상 장대음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아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은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고차 렌트, 숙박, 항공 요런 쪽
죽어 있었던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 거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라고 이제 하면서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보면은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이제 뚫었죠. 점 어제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약해요. 이만큼 뭐 강하게 상승을 해주지 않고 있죠. 이게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보면은 또 항생, 뭐 홍콩 지수도 좀 하락을 했고 어제 휴장을 했지만 중국 지수도 좀 하락을 했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동조화를 해서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시장인 거죠. 이전처럼 뭐 세계 증시가 한꺼번에 좀 올라가거나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어제는 뭐 나스닥이 올랐지만 뭐 다우는 오르지 못했죠. 그렇게 지금 돈은 많지만 좀 분산이 돼서 가는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점 맞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고점에 계속 달랑달랑 거리고 고점에 와 있으면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강하게 매수세가 붙지도 않아요, 지금.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매도세가 또 세지도 않습니다. 뭐 매도세가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장은 지금 뭐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좀 방향을 못 잡고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역시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FOMC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구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오늘 새벽에 있고 내일 새벽에 있으면 우리 시장은 목요일 장에 이제 반영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뭐 별다른 내용이 좀 나오지 않고 뭐 기존적인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채 매입 프로그램 뭐 지속적으로 하는 거 하고 모기지 채권 매입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돈 풀기 지속적으로 하겠다. 역시 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고 아직 우려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뭐 이런 흐름이 좀 더 연장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7월까지 또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완만하게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완만하게 시장이 좀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번 FOMC에서 후춧가루나 이런 게 없고 기존 스탠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지표도 일시적이라고 했고 돈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해주고 또 반대로 또 영래포에서 또 빨아들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FOMC에서 뭐 큰 건이 없다면은 완만하게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렇게 뭐 재밌는 시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고점 부담감이 계속 있어서 누가 비싸게 계속적으로 사주고 그런 모습이 없죠. 계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FOMC에서 뭐 별게 없고 기존 전략이 유지가 된다면 뭐 이렇게 완만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빠지면 다시 또 회복해주고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오는 그런 시점 저가 매수는 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는 해주는 또 막 급등해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흐름 요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올라가고 완만하게 올라가요.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또 완만하게 가고 하지만 급등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과열되지 않는 한마디로 이제 돈이 막 무더기로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다시 이끌고 과열을 만드는 그런 거는 좀 힘들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9만 원이 넘고 막 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올렸어요 메이저들이. 그럼 여기에 있던 매수세가 여기서 나오겠죠 이제 매도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물려있던 물량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받아줘야겠죠.
그래야지 10만원 가고 11만원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주식이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뭐 8만 5천 원, 뭐 이렇게까지는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여기서 이제 9만 원, 9만 5천 원 가면은 10만 원까지 올려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메이저들도. 그럼 이렇게 가려면은 시장이 3,500포인트, 3,600포인트를 가야 되는데, 그 세계의 시장이 동조할 수 있냐, 이거죠.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월마다 FMC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잭슨 홀 미팅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가 이런 거 보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요동칠 겁니다. 이게 불확실성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까지 가고, 그런 흐름이 떨어진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도주들이 전고점까지 가고 다시 한번 시세를 빠르게 주고 하려면 아예 테이퍼링이 나오든지 매를 맞아서 한번 시장이 출렁거리든지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지난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뭐 삼성전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구간, 뭐 테이퍼링이 나와서 아예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시키고 뭐 매를 맞거나 시장이 흔들렸다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권해 드리거든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때가 원래 굉장히 위험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대만 증시가 8%막 이렇게 급락했었죠. TSMC 발이 컸지만 뭐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뭐 급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실제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제 기대보다 못 미쳤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대만 증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좀 굉장히 좀 위험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에 물가 CPI 이제 급등 나오면서. 그런데 이때부터 연준은 계속 그래요. 이제 옐런이 하나씩 던집니다. 뭐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고, 옐런이 이제 페드 의장 출신이잖아요. 연준 의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둘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겠죠. 현 의장인 파월이랑 계속적으로 뭐 금리 인상 뭐 필요하다,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회사채를 매각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왔죠. 회사채는 뭐 만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자 받고 끝나는 건데 그걸 뭐 굳이 매각을 하겠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시장에 대해서 계속 간을 봐요. 연준에서 계속 간을 보고 소통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3년 때 테이퍼링 한다 그러고 신흥국이 무너졌죠. 그럼 돈이 회수가 되니까 신흥국이 많이 무너지고 막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원치 않는 좀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이제 테이퍼링이 뭐 임박하거나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신흥국 증시 뭐 브라질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증시들이 폭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로 강력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걔네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베트남 증시를 보시면 베트남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브라질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증시 보셔도 인도 증시도 좀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이 무너지거나 좀 취약한 국가들이 하락을 하고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정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한번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구간이 오는 거다라고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FMC에서 뭐 별게 없으면 완만한 흐름은 시장이 좀 진행될 수는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전히 고점에 대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뭐 급등보다는 뭐 크게 재미가 있고 그런 장은 나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해 가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공략은 저가권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이런 쪽 중심으로만 가시는 게 맞고, 뭐 고점에서 막 종목 따라가시거나 해서 물려버리게 돼서 시장이만 잘못되면은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은 저가권 종목 아니면 낙폭이 강해진 쪽, 이쪽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도 보시고
뭐 기대 수익을 크게 잡기보다는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잡으시면서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전에서도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50대 50 스탠스 현금 주식 뭐 유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완만한 흐름 보고선 이제 뭐10% 정도 현금을 더 사용하고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략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보시면서 다시 좀 지표를 좀 보시고요. 지표 한 두 가지 정도 미국장 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랑 달러 인덱스 두 가지만 좀 보시면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막 튀어서 1.6% 이상 올라간다든지 요러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현금 비중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이 지난 고점을 넘어서 뭐 91달러 정도 가면은 또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이 두 지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완만한 이런 스탠스는 유지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지표가 좀 안정적이면은 완만한 스탠스는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크게 뭐 재미가 있고 뭐 급등이 나와서 내 계좌가 갑자기 막 불어나거나 하는 그런 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여전히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금 확보해 놓으셨다면 뭐 갑자기 뭐 다 쓰실 필요도 없고요.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가시면서 매수 자체를 막 들어가고 막 그러기보다는 철저하게 낙폭과대 아니면 저가권에서 있는 종목들 이런 쪽 중심으로 이제 안전하게 가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라 하면은 뭐 낙폭이 이렇게 세서 이쪽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하지만 분명히 실적과 그런 게 바탕이 돼야겠죠. 아니면은 작년에 이제 피해를 봐서 아직도 저가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좀 가시면서 FOMC 회의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고요. 말씀드린 좀 지표대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좀 무리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전략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논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